그리고 앞에서 말한 가격, 식사, 주차, 시설 수유 등등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이 좋더라도 저는 이게 안 되면 절대 조리원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바로 안녕하세요, 아들아빠입니다. 오늘은 산후조리원 선택할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조리원이라는 게 개인 성향에 따라 이게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와이프 임신을 듣고 안정기가 지나 양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드는 생각이 조리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조리원 퇴소할 때까지 제가 남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신을 하고 안정기가 지날 때쯤 이제 막 검색을 해보게 되는데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 가장 직관적으로 나오는 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적인 부분은 굳이 조리원 투어까지 할 필요 없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광역시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서울 수도권처럼 엄청난 하이엔드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조리원은 없었는데요. 물론 그렇게까지 할 여유도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평균적인 금액의 조리원을 우선 몇 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 투어를 가기 전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식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자분들이 조리원 식사, 간식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투어 가기 전에 블로그 후기로 가장 많이 봤던 게 식사였습니다. 여기는 밥을 같이 먹는지 따로 먹는지,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는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지, 밥이랑 미역국은 거의 고정이니까 간식을 어떻게 주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식사도 성향을 많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흔히 조리원 동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리원 동기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난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막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뭘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해서 방으로 매번 개별 식사를 가져다 주는 조리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휴가를 쓰고 조리원 투어를 갔던 것 같은데요. 투어를 가면 집에서 볼 수 없었던, 아니 볼 수 있더라도 직접 눈으로 봐야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주차. 저는 주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출산 휴가를 쓰신 분이든 아니면 직장이나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퇴근을 하고 나면 조리원에 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출산 휴가로 인해 집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있기보다는 점심 먹으러 갔다가 좀 놀다 오고, 저녁 먹으러 갔다가 놀다 오고, 그리고 잘 때가 되면 침대가 좁았기 때문에 집으로 와서 자고 다시 아침에 가는 식으로 조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를 주차하고 빼고 반복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 주차장이 넓은 곳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조리원은 주차장이 넓어 큰 걱정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시내에서 가까울수록 주차는 어려워지고 좀 떨어질수록 주차가 여유로운 곳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저처럼 자주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짐이나 와이프를 보러 가시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주차 부분도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는 게 시설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조리원 시설은 최신식이고 삐까번쩍하고 이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바로 방의 크기입니다. 내부 시설 자체는 좀 오래되고 낡아도 괜찮은데 방 크기만큼은 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주를 조리원에서 있는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25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까지도 코로나를 검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조리원 출입은 남편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 입장에서는 되게 심심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조리원 시기에 맞춰서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와이프와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주변의 친구들 와이프 중에서는 2주를 등록해 놓고 2주 동안 안에 있는 게 힘들어서 조기 퇴소를 했다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와이프와 2주 동안 혼자 있었으면 아마 못 있었겠다라는 말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일단 방이 넓어야 하고 창문은 꼭 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바깥 바람이라도 좀 쐴 수 있으면 지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도 좋고 방도 넓으면 좋겠지만
아마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는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모유수유. 이 부분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조리원에 같이 있다 보니 상당히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은 난 내가 무조건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모유수유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출산했으니까 좀 쉬엄쉬엄 하면서 회복해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당연히 정답은 없지만 확실한 건 조리원 이주가 한동안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휴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갔던 곳은 새벽을 제외하고 수유콜이 항상 오던 곳이어서 와이프가 대부분 수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한 번씩 얘기하던 게 아니 이렇게 자주 불려갈 거면 집에서 애 보는 거랑 다를 게 없네 라고 농담 섞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가 맞다 아니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출산을 하게 되면 여자들 몸이 굉장히 많이 상하게 됩니다. 저도 옆에서 분만하는 과정을 전부 다 지켜봤는데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출산 과정에 대해서도 남편 입장에서 어땠는지 한번 영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렇다 보니 아니 내가 이 큰 돈을 내고 왔는데 쉬지도 못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육아에도 휴가가 필요한 이유라는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육아에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원 상담을 가시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리원과 어떤 분위기인지 수유콜을 거부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새벽까지 내가 다 주고 싶은데 가도 되는지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모자동실도 같은 의미로 쉬고 싶으신 분들은 없는 게 좋을 것이고 난 우리 애기와 꼭 같이 있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자동실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가격, 식사, 주차, 시설 수유 등등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이 좋더라도 저는 이게 안 되면 절대 조리원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바로 병원 연계 조리원입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조리원이 외부에 있으면 신생아를 데리고 이동하는 것부터가 고민인데요. 떨어지지는 않을까? 차를 타고 가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물론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걱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출산이라는 정말 큰 이벤트 이후에 산모와 아이 모두 불안정한 상태일 텐데요. 아직 산모도 회복이 완전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작디 작아 부딪히면 곧 부서질 것 같은 상태인데요. 작고 소중해서 만지기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동하는 것부터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병원 연계 조리원이 필수라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는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병원 연계 조리원이 제가 선택하는데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조리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닌데요. 시설이 좋고 아니면 끝내주는 마사지사가 있는 혹은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훌륭한 등등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갔던 조리원은 병원과 건물이 따로 있었지만 구름다리를 통해 하나의 실내 공간처럼 두 건물이 연결되어 있어 조리원으로 이동할 때도 간호사분들이 알아서 안전하게 옮겨주셨습니다. 이렇듯 병원 연계 조리원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좋은 조리원을 고르셨으면 실제로 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요. 돌이켜보면 내 돈을 주고 편하게 쉬러만 가는 곳일 줄 알았던 조리원 생활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와이프의 행복한 조리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당시 출산 휴가를 조리원 기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리원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다시 물어봐도 와이프가 조리원은 아주 만족해했습니다. 저희가 엄청 좋은 조리원을 갔나? 전혀 아닙니다. 저희 조리원은 2주에 200만 원 초반 정도 하는 지방에 있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하이엔드 조리원을 갔더라도 혼자 쓸쓸히 2주를 보내야 한다면 200만 원짜리 조리원보다 못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요. 와이프 입장은 또 다를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없고 시설이 좀 더 좋은 데로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남편이 있어야 좋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결국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좋으신 분도 있을 거고 서로 상황이 안 되어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아이를 놓고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모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들 아빠가 쓰는 일기장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